길게는 안 할 거고요. 30분 정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좀 뭐랄까, 감을 좀 감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렉 걸려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됐을 때는 뭐 추적하던 종목들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해야만 그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내가 주목하게 되는 시점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올라가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주목하게 되는 그 가격보다 또는 이제 내가 그 이후에 어떤 매수하게 되는 가격보다 왜 더 주가가 올라야 될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재료도 있겠고, 또 어떤 이제 매수세,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 이건 뭐 기본이죠. 어떤 기대감이나 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 뭐랄까요, 근거를 조금 더 찾기 위함이죠. 어떤 근거냐면 우린 세력주를 매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력들이 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조건.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한다 해도 어떤 순간에는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막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점상 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자, 세력들이 더 올려야 되는 조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대표적으로는 그겁니다. 세력들이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뭐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는 얘네들도 어쨌든 매집을 했으면은, 그죠? 매집을 했으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작전을 쳤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그 공부하신 분들 알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제 시간은 이제 거래량과도 연동이 되는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시간을 좀 예시로 들면은, 자, 시간이 뭐 매집 기간이 뭐 한 3개월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주목하게 됐을 때가 뭐 VI 이후로 합시다. 어떤 종목이 있어요. 하나 예시를 들게요. VI가 있어요. 그러면 VI를 벌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매집했던 물량을 정리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3개월을 매집을 했어요. 뭐 대충 봐도 3개월이나 아니면 뭐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VI 이후에는 어쨌든 개인들이 달려드니까 뭐 1분에서 뭐 5분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의 시간 안에 거래량이 발생하는데, 자, 이렇게 매집했던 거래량들을 이 시간에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1분, 5분 이렇게?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은 걸려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달려든다 해도 3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한 일주일은 올리거든요. 뭐 3일이나. 그러니까 1분, 5분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본다는 거는.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매집했던 거래량이 예를 들어 뭐 1천억에서 2천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거래량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매집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이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먹으면서 올려야 되니까 얘네들도 더 많은 거래량을 어쨌든 터트려요. 그러면 최소 이 거래량보다 많은 뭐 3에서 4천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돌파를 해서 올렸어요. 근데 거래량이 500밖에 안 나와. 이거 뭐예요? 웃기잖아 이거는. 그죠? 그럴 만한 이제 또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글로벌 예시를 들까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좀 해서 아마 지난주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종목을 주목하게 됐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미리 몰라요? 그죠?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100억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지난 이제 3월 달에 오르고 이렇게 내렸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목?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이 종목을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에 얘가 그 스테이블 코인 재료로 몰리긴 했지만 사실 이건 그냥 큰 명목일 뿐이고 얘네들은 이거를 이유로 그냥 주가를 팔아먹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상한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이거 아시는 분들 알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 종목의 세력이 뭐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상한가가 딱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서 상한가를 발생시킨 건 누구예요? 이거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죠? 얘 누구예요? 세력이죠.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세력이 갑자기 땅 하고 갑자기 탄생해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세력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선 세력이 없었어요? 여기선 세력이 없었고 여기선 세력이 없었고 갑자기 여기서만 세력이 딱 나와요? 아니죠? 여기 있던 세력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못해도 얘랑 얘는 세력이 관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건 개인이 못하잖아요 이런 거는. 양봉을 만들고 이런 행위들은.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세력이 당연히 이 밑에서는 이런 파동들을 얘가 만들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요 사이 구간에서도 얘가 관여를 했겠죠. 그럼 얘는 이 관여한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매집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은 반대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전에 위에서부터 뭐 물려왔던 사람들도 조금씩 던지겠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땅 발생을 하고 투매를 만들어 버리면은 일단 따라왔던 사람들도 던지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런 데서 놀라서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는 길게 받아왔던 종목이 있을 거고 세력이 있을 거고 그 친구가 이 친구였던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일단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모르냐면은 어떤 종목이 왜 더 올려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네. 얘네 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더 싼 가격이잖아요. 더 싸잖아.
매집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한가가 발생하면은 거의 90% 확률은 얘네들이 이제 차익 실현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이제 물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으면은 이 구간에서 세력이 있었다는 게 얘로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예측을 하지 마세요. 매집 구간에서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발생을 해야만 거기에서 매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냥 흐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이 구간 이후에 갑자기 뭔가 세력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딱 만들어요. 아, 그러면 이 하락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던지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던지는 물량들을 얘네들이 받았을 거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기서 뭐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왔을 때 대전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 세력이 이전에 하락했던 구간에서 매집을 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캔들로. 얘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가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하나에서 매도를 다 했는가, 매도를 덜 했는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것만 놓고 볼게요. 여기서 떨어지는 물량을 여기서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매도가 다 됐는지, 매도가 덜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6월 17일 날에. 얘는 보세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개미한테 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개미한테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구간에 개미가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개미가 와, 이 종목 좋다면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얘네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아마 VI를 걸었을 때였을 거예요. 여기 아마 VI일 텐데 28분, 26분 VI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에 들어가야만 이 두 구간에서 개미들이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도 어쨌든 물량을 받아가긴 하겠지만 그냥 사진 않아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개미들도.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런 이유를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구간에서 뭐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1분, 2분, 3분, 4분 여기 돌파하면서 이제 4분 올려서 4분. 그러면 얘네들이 뱅크웨어 얘가 매집했던 구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다. 뭐 어디 있겠죠? 근데 4분 안에 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제가 얘기를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00% 거래량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4분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요.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래량을 이 정도 발생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정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100%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은 있죠. 뭐 그게 다 정리했던지 아니면 뭐 덜 정리했던지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근데 우린 이건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캔들보다 더 많은 거래량,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이긴 하겠고 더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는 100% 확률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물론 매매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삽질도 비옥한 땅에서 해야지 이상한 말라 비틀어진 땅에다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누구는 깡통이고 누구는 저거인 거는 맞는데 일단은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를 한다 만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발견했을 시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발견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난주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제 등장한 거 뭐 두산 퓨어셀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뭐 우량주긴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그 있던데 화장품 애들 이거 좋겠다. 한국 화장품이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 딱 상한가로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몰랐죠? 이 구간도 몰랐고, 그죠? 여기서 이제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 얘가 이것보다 높은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을 아세요? 얘가 왜 이 가격보다 더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조건에서 세력들이 이제 정리를 못했다면은 이라는 게 아까 그 종목에서는 그 뱅크웨어에서는 100%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가능성을 걸 수밖에 없겠죠. 확률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0%라는 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확률에 걸 수밖에 없겠죠. 다 정리가 안 됐을 거야 라고 해야만 이 캔들 이후에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반등을 먹든지 뭐 수렴 자리에서 이렇게 슈팅을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날에 갭이 여기서 뜨고 죽든지,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든지 얘가 더 나와야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실패해요. 양봉 이후에는. 뭐 시장을 잘 만나면 솔직히 그냥 올라가긴 해요. 요즘 같은 시장은.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장을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하락장도 만날 거고 변동성도 만날 거고, 특히 요즘같이 이제 이란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장중에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매매를 할 텐데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걸로 얘 말고 토니모리로 설명을 드릴게. 제가 저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날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은 얘는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오면서 가지고 온 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세력주를 찾는 거는 이게 간단해. 솔직히 세력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거래량을 띄우면서 돌리는 거는 누가 해요? 이거 세력이 하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다 팔았으면은.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서 다 팔았으면은 내려갈 텐데, 또는 이제 힘을 안 쓰면 원래 내려가요. 세력주는 이렇게 올리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힘을 다 쓰면은. 근데 어쩌죠? 어떻죠? 주가가 옆으로 가면서 고점 물량을 계속 소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는 매집 물량을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가 되죠. 그죠? 대신 이제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이제 조용조용히 혼자 매집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마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이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3달 동안 세력이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 12시 몇 분부터일까요? 12시 8분부터 고점까지 하면은 12시 29분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3달 동안에 매집된 물량들이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못 나갈 것 같진 않지만, 뭐 물량에 따라 모르지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90% 확률로는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얘가 더 올려야 되는 또는 이제 자리나 아니면 재료가 또 있었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돌파를 하면서 이제 파동을 준비했던 자리가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물량들을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얘도 어쨌든 매도를 할 때는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슝 올려서 슝 이렇게 팔진 않아요. 올려서 계속 개미들한테 이제 거래량을 유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한번 스타트를 끌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얘는 또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한번 돌파를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또 인지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오픈 영상에도 찍었는데 애프터장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개인들이 잘 못 사요. 이런 데는 이제 사실 그 어그로를 좀 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건 이제 좀 관찰을 계속 했어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발생을 했어요. 이 구간까지. 그러면 자, 아까 여기에서 확률이 이제 90%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그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이 구간보다 더 가려고 하는 조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밑에서보다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왜? 매집 패스 구간이 얘는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종목들은 그 매집 패스 구간이 안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얘 같은 것도 보시면 5월 27일 날이 고점이었잖아요. 자, 보시면 뭐를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지지선이잖아요. 지지선이 쫙 깨질 때 여기서 사람들이 물량을 던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개인 세력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파동을 만드는 거, 이건 세력이거든요. 이거 개인들이 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는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매집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보짓을 얘네들이 왜 해요? 갑자기 뭐 엄청난 호재가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여기 어느 구간에서 뭐 여기서부터 낼 수 있고 또 이제 내려오면서 어느 구간에서 낼 수가 있겠지만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얘가 다 팔았냐, 덜 팔았냐, 이 두 가지도 아니죠. 그럼 다 팔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는 흐름이고 덜 팔았으면은 파동이 최소 한 번은 더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신호를 여기서 갭을 띄우면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얘네들의 원동력 자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올라가면서 확률이 떨어진다 했죠. 에너지가. 여기에서 매집됐던 물량이 여기서 두 번이나 나갔어요. 그러면 세 번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죠. 근데 확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라 해야 되냐. 먼저 확신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얘는 여기서 다 못 팔았을 거야. 얘는 여기서 다 못 팔았을 거야. 여기선 맞았겠죠. 근데 여기선 틀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동 나오는 것도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누군가 받아가지고
팔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이런 데서 몇 억씩 챙기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던져대니까. 이거를 몰라요. 이게 지금 분봉상에선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게 일봉상이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어떤 파동인지 동일합니다. 더즌의 경우에도 언제 설명드렸냐면은 더즌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쨌든 저도 이 양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더즌도. 그럼 여기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얘의 출처는 어디예요? 얘의 그 에너지원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어디서 던졌을까? 이 개파락 구간부터 쭉 내려왔던 구간이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에너지원은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봉에서 다 팔았나 덜 팔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래량은 10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 1000억 정도의 물량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물량이 다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물량 다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팔았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반대로 덜 팔았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매집했을지 이렇게 매집했을지 이렇게 매집했을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부터 매집했을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부터 매집했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최소로 놓고 보는 거예요. 최대로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다 매도됐을 가능성이 당연히 최소겠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확률을 걸고 매매를 해야 돼요. 아니면 또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럼 더 가야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자, 이 캔들 뒤에 이제 아침에는 보통 이제 시가가 뜨니까 양봉 뒤에는 뜨잖아요. 보통 하한가 캔들이나 근데 이제 대체 거래소 시간은 아니네 얘는 시가가 여기서 딱 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얘가 시간 내에서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뜨고 쫙 올리면은 여기서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려들겠죠. 그죠? 그리고 내리면 뭐야? 여기서 그 사람들이 또 손절을 하겠죠. 아니면 어제 뭐 상따 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 이게 이제 상한가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흐름들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올려다 주면서 얘네한테 본전이 왔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옆으로 가죠. 이런 흐름들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뭐라 설명드렸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것보다 이제 올라야 되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저는 이 근거를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첫째는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파동 이제 이평선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개미들을 흔들어요. 왜냐면 보통 양봉 이후에는 개미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어떤 주가를 세력들이 올려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몇 가지 갈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랑 다 같이 에브리바디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럼 손해니까 걔네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털어내고 그 뒤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미 흔들기들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파동을 잡아주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죄송해요. 저녁이라서. 그래서 파동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종목이 이제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보다 더 위가 나와야 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개인들은 몰아 들어갔고 털렸고 다시 본전이 오른 척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또 손절하겠죠. 그런데 주가는 옆으로 가요. 내려야 되잖아. 다 팔았으면은. 그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정배열을 만들어 가죠. 정배열. 아침에 사람들은 여기 다 물려 있잖아요. 개미들 여기 다 있는데 정배열을 만들어 가면서 얘네들한테 본전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분봉 볼게요. 자,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내리고 주가를 또 옆으로 가면서 또 정배열을 만들어요.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다시 복귀해드리면, 얘가 더 가야 되는 조건을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다음날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오늘 갈 거라는 게. 그리고 앞에서의 그 털어내는 흐름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이 파동을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더 갔잖아요. 얘보다 더 갔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또 개인 투자자들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가려면은 그냥 갈 순 없죠. 다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배열 만들죠. 정배열. 수렴 이후 정배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를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에너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였는지 여기서부터였는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각각의 파동마다 보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통으로 매집했다고 해봐. 이게 뭐 한 6개월이라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은 파동을 가겠죠. 그게 보이는 애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게 확인이 되는 애들도 있고,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얘 같은 것도 보시면 제가 전에 영상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영상 중에 6월 2일 날 올린 게 있을 거거든요.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는 거는 이 고점 구간 이후에 떨어지면서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했으니까 이 고점이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고점이 나왔으면은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다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도 이렇게 고점 나오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옆으로 가죠, 주가가. 그러니까 다 못 팔았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원래 이러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파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 갭까지 뜨고 이날 이제 뉴스가 있었죠, 아침에.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쫙 밀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한가는 상따하는 거 아니에요. 돌파 이렇게 가는 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이 다 정리가 안 됐을 거고, 여기서도 안 됐을 거고, 또는 이제 뭐 이거 이후에 받았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파동에 대해서. 재료 같은 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런 에너지가 이제 나왔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보통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봉이라 생각하고 물타기를 해요. 여기서 눌림 매수를 합니다. 물론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굉장히 잘 하시고 시장을 좀 잘 타요. 어느 시장에서는 계속 손절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확인을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요일 날에 얘가 여기서 25% 이렇게 주가를 쫙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떨어지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또는 뭐 여기서 돌파 가면서 여기서 다 못 팔아가지고
두 번 나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거 이제 매매하려면은 얘보다 더 가기 위한 파동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내가 매매를 하니까 섣불리 이제 예단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파동에서 손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파동에 대한 그런 뭐 어바웃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스킬적인 부분들을 이제 원리랑 해가지고 익히는 단계까지는 왔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지금 보시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바로 서게 되려면은 내가 파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를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를 가장 문제가 뭐냐면 최대로 봐요. 제가 아까 최소로 보라 했잖아요. 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최대로 보여야 되는 그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신고가 돌파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매집을 했고 그게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제 돌파 가는 시점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리 못해도 매집 구간이 이것보다 뭐 더 길 테지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매집 구간을 뭔가 최소로 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길죠. 거래량도 만만치 않고 엄청난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그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건 직관적으로라도 하루 아침에 물량이 정리될 리는 없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긴 했는데 더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제가 이때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얘가 한 달 내내 올라갈 거라고.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올라가요. 시장. 그런 생각의 확장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일봉상의 위치는 어떤가,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도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연속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면은 매매하는데 훨씬 더 내가 매매하는 시점이 돌파가는 시점, 거래량을 정리하는 시점이랑 일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어떤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코리아나 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 이런 구간들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짜잘짜잘짜잘 준비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매매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일단 골라놔야 매매를 할지 말지 좀 정할 텐데 종목을 못 고르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저랑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두 종류거든요. 예전에 저랑 이제 세 종류다. 저랑 이제 한 3에서 4년 정도 봐왔던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안 계신데 한 10분 계시나? 3에서 4년 정도 보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봐왔던 분들이 있어요. 예. 작년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한 6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작년 한 4월인가 5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1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멤버십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건 제가 이제 3월달 말부터 시작을 했죠.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솔직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고 이제 막
귀에 딱지가 앉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강의를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평일에 4일 하고 주말에 또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플 때 빼고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했으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앉겠죠.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또 나뉘어요. 이제 다 이제 매매를 이제 본인만의 매매를 이제 정립하는 거예요. 항상 원리를 배우면은 응용을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매를 이제 정립하신 분들은 이제 하산을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이제 사람마다 그 단계가 다르니까 습득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려도 사람마다 뭐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는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드려요. 에너빌리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와 관련된 원전주들이 있겠죠. 완전 세력주들. 근데 진짜 막 시총 이런 것도 있어. 시총 200억짜리인데 차트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막 신저가 가고 있어. 이런 걸 매매해요. 그림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애초에 밭을 일구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종목도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량수급주도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어떤 종목들은 어느 순간부터 세력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유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뭐 재료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메모도 안 돼 있는데 뭐 얘는 뭐 파동이라 할 게 없잖아요. 뭐 여기서 받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 갭이 떴으니까 이거 건드리고 매집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 보지 마시고 저기 우리가 봐야 되는 세력주, 멀쩡한 세력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시총 1천억 넘고 거래대금도 기본적으로 막 500억씩 좀 터져주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보면은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매매 애초에 에임이 다르니까 목적하는 타겟이 다르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겠죠.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뭘 해도 어차피 잘못된 종목을 매매하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리더스 코스메틱. 뭐 거래대금 터져봤자 50억. 이렇게 터지는 거. 물론 패턴 자체는 세력주랑 비슷합니다. 세력주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똑같은 세력이 있으면 이런 거는 동네 양아치도 하잖아. 이런 거래대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랑 두산 에너빌리티랑 얘랑 있어요. 그럼 뭘 하셔야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데서 해석을 들이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돌파하려고 소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계속 내려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보는 메커니즘을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메커니즘. 그게 우리가 확인이 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유용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장이 끝나면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장중에도 그렇고
어떤 종목을 분석해 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굳이 분석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좀 스스로 해보시면서 이거 틀려도 돼요. 근데 제가 무조건 맞았다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스스로 좀 해보면서. 그러면서 종목이 좀 튀는 걸 좀 방지를 해야 돼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그렇고 세력주의 특성을 만들었던 적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이때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때도 한번 이렇게 했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매집을 하다가 돌리고, 매집을 하다가 돌리고, 매집을 하다가 터트리고, 이런 성격이 있는 친구예요. 얘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성격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파동을 준비를 해서 슈팅을 만들어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최소 하루에 50종목 이상은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시간적인 투자와 노력을 안 하고 너무 빠른 수익과 정답을 찾고자 하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될 거예요, 아마. 계속 하면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뭐든지 파동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얘는 진짜 세력도 매집 구간이 확실하고 정리도 안 됐을 거야. 이게 있어요. 하다 보면은 매집은 됐는데 정리가 안 됐어. 그럼 얘는 뭐예요? 100% 종목이죠. 100% 종목이면 뭐예요? 내가 비중을 100%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런 것도 보시면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누가 뭐 이슈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러고 이것보다 더 나와야 되는 조건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주가를 뭐 안 내린다거나 개미를 가두고 턴다거나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오픈 베이스 얘도 그래서 제가 전에 종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종가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만들기 어려운 위치에다 종가를 박아놨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를 왜 여기다가 힘든 짓을 하겠어요.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물량을 준비했다면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만들겠죠. 그것도 보세요. 신세계 IC 얘도 보시면, 자, 얘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매집 구간이 있었거든요. 뭐 여기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매집 구간이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해놓고, 근데 여기서 종가를 위로 계속 올리잖아요. 이 자리가 앞에 매물대에 해당해요. 그죠? 여기 매물대에 해당하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종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 박스보단 돌파잖아요.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매집은 했는데 여기서 정리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이것보다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매집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종목은 얘처럼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지 않는 종목들도 많겠죠. 보통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게 매집 구간이에요. 보통은.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이런 구간이나.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겠죠.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얘가 뭐 간다고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의심을 하자는 거예요. 의심을. 제가 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을 누가 돌려요? 여기서 돌리죠. 여기서 거래량이 딱 발생하면서.
그럼 얘가 여기서 거래량을 왜 돌리지? 여기서도 이렇게 그랬고 거래량을 왜 돌리지?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이렇게 나왔죠. 1, 2, 3, 4 이렇게 돌파가 나와요. 근데 자, 만약에 다 정리를 했으면은 내려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근데 얘가 지금 파동을 다시 돌리면서 이 고점을 계속 뭔가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둘 중 하나죠. 여기에서 뭐 떨어지던 구간에서 받아놨던 물량이 여기에서 뭐 일부 뭐 한 30%든지 20%든지 뭔가 남았다. 남아서 더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전에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선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종가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시가나 아니면 당일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얘는 이제 뭐 스윙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매매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면은 손익비가 나와요. 손익비. 이게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력들이 만드는 이거 세력이 안 만들면 지금 누가 만들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자는 거예요. 의심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파동을 만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얘는 AI 종목인데 이제 AI는 뭐 대통령 정책 과정이다. 또 그리고 최근에 AI 종목들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얘도 예전에 한번 해먹은 적은 있지만 떨어지는 구간에서 받았던 물량 정도는 한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종목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한 5시간은 떠들 수도 있는데 더 깊게 하기에도 좀 물리적인 시간도 좀 딸리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 자체도 파동을 좀 읽는 그 시작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에 거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동을 보면서 판단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속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영상은 제가 화요일까지 열어둘 테니까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내가 어느 종목에서 어느 구간에서 더 가려는지 그 파동을 더 가려는 파동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얘도 보세요. 이거 너무 설명드리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말 아까 이제 제 놀러 나갔다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뭐 핵시설 뭐 타격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살펴봐야겠네요. 내일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비트코인은 좀 내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또 매매 잘 하시고 시장이 뭐 계속 오르진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때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이때부터 4월부터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4월부터 시장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조건에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 상승을 멈추고 내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단타해야 되는 장이니까. 네, 여기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